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도대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뭘까요?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은 모두를 위한 것이래요.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지속 가능한 발전 해야 되겠죠? 자, 정확하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건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속 가능한 발전, 그걸 왜 해요? 모두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합니다. 라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한 까닭을 좀 알아볼게요. 자,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필요해요.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원을 재료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양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쓰다 보면은 어머나 언젠가 자원을 몽땅 써갖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를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석유 자원은요. 이제 앞으로 53.3년밖에 못 쓴대요. 이 시간이 지나면 바닥난대. 천연가스는 55.1년. 석탄이 그나마 좀 길게 쓰지만 그래봤자 113년까지만 쓸 수 있대요. 113년 후에는 어머, 석탄이 이제 더 이상 지구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지구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원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계산된 것보다 더 빨리 각각의 자원이 바닥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정된 자원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 같은 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에너지 사용이 공평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대요. 실제로 국가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표현해 놓은 그러한 지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 1인당 에너지 소비량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나라는요. 좀 고동색이라고 할까요? 요 색깔로 표시되어 있어요. 요 색깔?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이에 비해서 색깔이 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적은 거거든요. 지금 지도를 보니까 색깔이 다르게 칠해져 있다는 거 알겠고요. 주로 이쪽 지역 일대가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그런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요 상자에 나와 있는 나라들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라면 이쪽 상자에 새롭게 나온 나라들은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소말리아, 탄자니아, 주로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확인했던 요 지역 일대의 나라들은 에너지를 조금밖에 사용하지 못하네요. 역시 공평하지 못한 에너지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정된 자원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모든 나라가 공평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한정된 자원을 많이 쓰는 나라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피해가 생겨요. 이게 몇몇 나라가 에너지 많이 사용하면서 여러 나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요. 사회적으로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켜서 불평등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요.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발전을 우리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 도대체 어떤 발전인지 그 뜻 살펴볼게요. 한정된 자원을 몇몇 나라가 많이 쓰고 또 다른 나라들은 적게 쓰는 그런 불공평한 모습을 줄이자. 앞으로는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어 쓰자. 그리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막 써버리면 미래에 지구에 살 우리들의 후손은 석유, 석탄 이런 자원을 하나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생활에 필요한 물건 제대로 못 만들어서 엄청나게 고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의 후손들도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이왕이면 고갈되지 않는 자원을 새롭게 개발해서 사용하는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평하게 나누어 쓰자 우리의 후손들도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걸 두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요, 사회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 추구해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 그런 노력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요, 너무 개발, 발전 이런 거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파괴되어 가는 환경도 함께 고려하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게 그거잖아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 국토. 이제 뭐 국토 개발하더라도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국토 발전해야 돼, 국토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환경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개발을 하는 모습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고요. 또 환경적으로는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현재 세대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미래의 지구에 살 우리 후손까지 모두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걸 두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은요, 한 사람만의 노력 또는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어요. 전 세계적인 협력과 실천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과 함께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그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떠한 모습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는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계속해서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제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얘들아, 지속 가능한 발전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 모두를 위한 거다.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이, 말은 좋은데요, 실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실천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말만 좋지 실제로 실천할 수는 없어요. 이러한 친구들이 꼭 한두 명 나오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명쌤이 사례를 보여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실제로 실천할 수 있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마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광주광역시 신효천 마을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을은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각 집마다 태양광을 모아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어요. 태양광,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햇빛을 모아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집집마다 설치를 한 거예요.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들어 가정에서 사용합니다. 각 가정의 전기요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햇빛이라는 건 여러분, 굳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아침에 눈 뜨면 해 떠 있잖아요. 밤에 잠들고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해가 떠 있어. 햇빛은 매일처럼 지구에 이렇게 오고 있는 자연적인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고갈의 염려가 없어요. 뭐 석탄처럼 계속 쓰다 보면 바닥날 거야, 이런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 파괴도 거의 일으키지 않아요. 짱 좋죠. 고갈의 위험도 없고 환경 파괴도 덜 일으키고 친환경적인 데다가 뭐 고갈의 염려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쓴다라고 해서 미래 후손들이 못 쓰는 건 아니고 가능하네요.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요, 다른 나라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라는 도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지역은 프라이부르크시 자체에서 노력을 기울인 게 있어요. 태양광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햇빛을 모으는 그러한 시설들이 도시 곳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당연히 석유를 많이 쓰다 보니까 석유 자원이 고갈되는 문제도 일어나고요. 배기가스 때문에 대기 오염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자가용의 이용을 줄이고 가까운 곳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자. 자전거 도로가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어야지 사람들이 자전거를 또 많이 탈 수 있을 거잖아요. 자전거 도로 시내 곳곳에 설치했고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도로 같은 것도 많이 넓혔어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곳곳에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남는 것은요, 또 전력회사에 팔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환경을 보호하려고 대중교통, 자전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가용 이용! 그만큼 줄이고요. 전기도 많이 절약하는 그런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만든 환경 친화적인 하천, 요렇게 정말로 물이 흐르는 하천 같은 거를 되살려낸 거거든요. 요러한 하천은 홍수 예방도 하고요. 하천이 있다 보니까 무더운 여름에 온도가 조금은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었는데요. 그래서 도심의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실천 가능하죠. 선생님 사례 2개씩이나 보여줬어요.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해서 앞에서 이미 태양광, 햇빛! 요거 매일처럼 햇빛은 지구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쓴다라고 해서 미래에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한 식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라고 말을 해요. 이제 새로운 에너지이기도 하고 재생, 다시 계속 살려낼 수 있다 라는 점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뭐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단지, 시와 조력 발전소 3개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진과 관련해서 태양, 풍력이니까 바람 이용하는 거죠. 네, 조력은 바닷물 밀려오고 썰려 나가는 썰물, 밀물, 뭐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한 물. 그 다음에 땅에 열이 나요. 땅에도 햇빛을 계속 땅에 받게 되면은 지열이라고 해서 뜨끈뜨끈 이렇게 달궈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지열 등의 자연을 이용하여 만든 에너지를 우리들은 신재생에너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연 속에 태양, 바람, 물, 지열 등은 무한하게 존재해요. 그래서 언젠가 바닥나는 고갈의 위험이 없습니다. 게다가 환경 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도 주목받고 있는 거죠. 이제 그동안 많이 써왔던 석유의 이용을 조금씩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식으로 우리들의 생활 모습들이 점점 바뀌는 것. 그런 변화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태도라는 게 있어요. 에휴, 누가 하겠지. 나는 몰라. 이런 태도 당연히 안 되겠죠?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닐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부족한 연료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가 있었어요. 연료가 부족해요. 뭔가 밥을 지으려고 해도 왜 불을 지펴서 열을 가해야지 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불을 지필 연료가 부족해요. 근데 이런 나라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발명가가 있습니다. 도구가 있는데요. 자, 셰플러라고 하는 발명가가 만든 태양열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기구예요. 태양열을 모아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음식 조리까지 가능한 그런 기구가 될 텐데요. 이 태양열 조리기가 고통받았던 이 나라에 어떠한 변화를 일궈내는지 사례 살펴볼게요. 자, 태양열 조리기가 발명되기 전, 사용되기 전, 이 나라 사람들은요, 쇠똥, 나무를 연료로 하여 생활을 했어요. 40도를 넘나드는 더위 속에서도 땔감을 구하러 사람들이 다닙니다. 더워 죽겠는데 이제 땔감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땔감을 구해서 땔감을 이용해서 불을 지피더라도요, 이 연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연기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폐병에 걸리는 그런 경우만 1년에 수십만 명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고통을 계속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셰플러라는 발명가가 이제 태양열을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기구를 발명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던 게 보통 정말 좋은 새로운 기구가 발명되었을 때는 이 기구에 대해서는 내가 발명했기 때문에 나만 돈 받고 판매할 수 있는 특허권? 이런 걸 이제 신청할 수 있어. 특허를 내게 되면은 이 발명한 사람만 돈을 받고 이 조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허가를 해요. 나한테 얼마 주고 내가 발명한 태양열 조리기 쓰세요. 보통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셰플러라는 발명가는요, 아니라고. 내가 발명한 태양열 조리기는 특허권을 따로 받지 않겠다. 누구라도 음식을 조리할 때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받았던 이 나라 사람들이 무료로 태양열 조리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무와 같은 연료가 필요 없는 태양열 조리기가 등장하면서 땔감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됐겠죠.
그래서 땔감을 구할 시간에 밭일을 할 수 있어서 농작물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게 됐고요. 태양열 조리기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오염된 물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사라졌고, 불 지피다가 연기 들이켜서 폐병 걸렸던 사람들도 엄청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폐병 걸리는 사람들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정말 아름다운 사례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거든요. 바로 셰플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환경을 생각하는 경제 발전과 함께 사람들의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명쌤과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